자, 그러면 우리 송재경 대표. 예, 대표님과 함께 지금 트럼프 예, 이 양반 문제 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표님은 트럼프 뭐 일단 저 당선될 거 이제 예상하시면서 이제 모든 전략을 짜오셨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미리 준비가 되신 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요즘에 이제 관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관세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이미 또 다 파악을 또 하셨고 휴민트도 이미 트럼프 휴민트까지 정부 쪽에 다 쫙 있죠. 풀어놨습니다. 풀어놨죠. 오늘 잘 받아주시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시나리오로 어떻게 갈지 우리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거 좀 오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트럼프 1.0을 우리가 이미 한번 겪었고 그때 네. 제가 마침 리서치 센터장이라 주말마다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왜냐면 트위터로 주말마다 뭔가를 터뜨려서 제가 기억에 휴가 갖고도 이제 그 자료 쓰느라고 네네. 맞아요. 예, 거의 늘 그랬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2.0도 똑같이 뭔가 큰 사고는 주말마다 터뜨립니다. 이게 꼭 비행기 타고 가다 갑자기 뭐 하나 발표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때 트럼프 1.0하고 2.0하고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트럼프 당선되고 2주 만에 대규모 관세 발표하고 연기하고 또 다시 주말에 또 발표했잖아요. 네. 이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시장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해요. 사실은 네. 말로는 걱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가를 보면 오히려 중국은 더 올랐습니다. 일주일하고 어제까지 하면은 전 세계 홍콩 항생 지수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요? 예, 예. 이게 앞으로도 중국 엄청 때릴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한 주 사이에 한 5% 올랐고 어제도 한 2% 올랐거든요. 네. 합치면은 6% 넘어가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 다 포함해서 캐나다 다 포함해서 실제로는 출렁거리긴 했지만 보합권에서 오히려 좀 살짝 올라오는 모습. 네. 그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1.0을 겪으면서 트럼프가 관세로 일종의 약간 헤드페이크라고 하나요? 네. 농구에서 보면 저쪽 보면서 패스는 네, 이쪽으로 네, 하는 네. 거. 아. 이 약간 이런 거 우리 한번 당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말만 저렇게 하고 나중에는 다 협상하고 종결될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적어도 네. 주식시장에서는.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우회전하고. 맞죠. 예. 그건 사고죠.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관세 발표만 하면 주가가 박살 났었는데 네. 지금은 의외로 잘 견뎌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1.0 때의 관세에 대한 대하는 태도와 네. 트럼프 2.0에서 관세에 대한 태도가 사뭇 다르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단단하게 이론으로 무장해서 네. 그것의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네. 정말로 시도를 제대로 한번 그걸 시행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까지 휴민트를 통해서 확인한 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굉장한 큰 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게 왜냐하면 걱정이죠. 네. 그 지금까지의 관세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협상 수단이라는 생각이 대부분 지배적이었지만 말씀하신 거는 이론으로 뭉쳐서 뭔가 관세를 진짜 때리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대표님 생각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트럼프 내각 플러스 백악관의 중요한 자리에 다 포진을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진짜 어디에 관세를 좀 때릴 것 같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트럼프가 원하는 그 팀이 원하는 거는 보편 관세 20%예요. 20%? 네, 플러스 중국이 60% 때리는 거. 이겁니다. 예. 그거는 정말로인데 협상이라기보다는 그건 진짜 목적이다. 협상은 앞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예. 그거 다 얻어낼 거 얻어낸 다음에 재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보편 관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네.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무슨 걸 돈이요?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럼 얘기 예. 좀 찬찬히 한번 들어봐야 되는 네. 건가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거는 네. 그 스캇 베센트 네. 지금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죠. 그분이 인준, 그러니까 그 상원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관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던 거 차트를 좀 열어봐 주시면 스캇 베센트 이분이 그러니까 이 관세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분이 주요 포스트에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는 뭐 불건전 무역관의 해석. 결국은 일자리를 미국으로 끌어들이는데 관세를 절대적으로 활용할 거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신규 세입 원천으로 쓸 거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부족한 세수 다 확보할 거야. 얘기했고요. 네. 마지막이 우리가 국제 협상에서 바게닝 칩으로 쓸 거야. 협상용 카드. 사실은 위협용이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3번에 주목을 하고 위에 1, 2번으로 넘어갈 것에 대해서는 전혀 뭐랄까 그럴 일은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적어도 4월 달 이후로는 상황이 좀 많이 바뀔 거다. 그 이유는 첫날 취임할 때 4월 1일까지 전 부서에서 특히 무역과 관련된 부서에서 우리가 거래하는 교역 국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따져갖고 보고서 다 올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할 거고 지금은 툭툭 던지고 빼고 밀고 당기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이 얻어낼 것들을 지금 펜타닐이 뭐니 이런 것들을 좀 얻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이니 네. 이런 걸 얻어내고 실제로는 3번을 시작해서 2번, 1번으로 넘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이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전후의 관세 전쟁의 형태가 완전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 전까지 이제 앞으로 지금 2달간은 사실 그 사이에 트럼프가 시도했다가 살짝 밀린 게 있는데 연방 모든 지출을 스탑 시키려고 했죠. 네. 그런데 스탑 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해외 것만 지금 스탑 시키고 있고 국내는 연방 판사가 그거 다시 하게 하면서 지금 약간은 지금 그 구겼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그 사이에 돈도 못 쓰게 하면서 다 정리하고 앞으로 돈 쓸 때 소위 이 재원 그 관세로부터의 돈과 이것을 맞춰 갖고 하려고 한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사실은 냉정해 보면은 더 하고 싶어 하지만 3년이면 헌법상으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레거시를 뭔가 남겨야 되는데 유산을 가장 큰 것은 이제 중국을 때렸던 걸 크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일자리 돌려오는 거. 그다음에 사실은 감세를 한 것을 엄청나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감세 정책을 세게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것이 올해 말에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거를 연장하고 확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해봤더니 이게 실제로는 GDP 성장률 한 거보다는 세수 부족이 더 커진 게 냉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이걸 연장하거나 확대하려면 연장만 하더라도 지금 텍스 파운데이션이라는 초당적인 연구단체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이것이 연장만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향후 10년간 한 4조 달러 우리 돈이 더 필요해. 그럼 이걸 더 찍어야 되잖아요. 네. 국채를. 지금 안 그래도 지금 GDP의 120%가 지금 그러고 지금 재정 적자가 7%에 육박하는데 네. 여기서 더 하기 어려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가 있는데 여기서 보편 관세 20%에 중국 60%를 때리면 적어도 3조에서 4조 가까운 관세 수입이 향후 10년간 있을 거다라는 개선이 되니까 이게 되든 안 되든 적어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감세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려면 당연히 관세 수입이 생겨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현재 의회를 설득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느냐. 결국은 의회가 지금 당연히 뭐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아슬아슬합니다. 상원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직 남아 있고요. 60석을 못 넘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할 수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2석 앞서 있어요. 이거는 언제든지 사실은 하원의 공화당의 그 극우들은 얼마든지 또 이게 이런 표현이지만 개기기 잘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 주에 뭔가 타격이 있을 것 같으면 반대하고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정시켜 주려면 우리 관세수 이만큼 가져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설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두 개가 이미 다 연결되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정부가 필요한 돈을
나라에서 세금 걷어서 하느냐 아니면 저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 관세 때려갖고 하느냐에서 트럼프는 관세 쪽으로 갈 거다. 다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건. 무슨 말이냐면 관세도 하고 지금 그 일론 머스크 데려다가 닷지라고 네. 그 소위 정부 효율성 부서, 그러니까 디파트먼트 오브 가버먼트 이피션시. 나가는 돈 줄이고.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 이런 표지면 진짜 무식하게 돌아다니면서 도장 깨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없애고 줄이고 자르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원래는 2조 달러 줄인다 그랬는데 한 1조 정도로 지금 목표는 내려잡았지만 거의 그냥 일편이지만 거의 망가뜨리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거의 정부 부서를 지금 흔들고 있고 예.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세금, 그러니까 소위 지출은 좀 줄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수는 확보하고 신규 세원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감세 더 할 수 있어. 이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뒤에 소위 이론적 배경을 그 제공하는 네. 그러한 이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지금 3번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고요. 네. 이분이 지금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 카운실 오브 그 이코노미 그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그 CEA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위원장을 좀 시켜놨어요. 이분이 작년 11월에 그러니까 소위 야인으로 있을 때 네. 저기 밑에 보면은 허드슨 베이 캐피탈이라는 회사에서 11월 달에 보고서를 긴 보고서를 한 40~5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트럼프가 향후 국제 무역 질서를 바꿀 수 있고 통화 정책을 바꾸는데 쓸 수 있는 카드들을 쫙 정리를 해놨어요. 네. 그걸 가지고 일종의 이제 들고 이제 입성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럼 상당히 거기에서의 향후 방향성이 향후 관세를 포함해서 통화 정책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서 이분을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 우리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지금은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미란 씨. 이분의 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달러가 과대평가된다. 우리가 기축통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기축통화 때문에 얻는 것도 되게 많은데 사실은 그 재정 적자 나도 달러 파워로 사실은 펑펑 쓰고 잘 살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당연한 거고 네. 기축통화 때문에 우리가 늘 달러가 과대평가돼. 우리나라가 좋으면 당연히 이게 달러 스마일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좋을 땐 당연히 달러 강세인데 안 좋아도 안 좋아도 달러 강세가 돼갖고 보통은 달러가 약세가 돼야지 시장에서 조정이 되면서 일자리 더 늘고 하는데 우리 여러 가지로 양방으로 깨져. 네. 우리가 손해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우린 손해다. 그럼 원화로 할게 그럼 기축 통화를. 그런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관세로 부족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관세는 세수 확보면 무역 조건 개선에 기여한다. 이 사람 아이디어. 아까 베센트가 얘기했던 게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도 압니다. 관세를 때리면 달러가 강해지는 걸 알아요. 상대 네, 통화국 약세, 자기 강세. 그렇죠. 이거를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줄이자. 그러니까 강제로 인위적으로 달러를 약세로 만들자. 말 안 들으면 우리 달러로 너희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외환 보유고에 있는 준비금 있지. 네. 거기에 우리 수수료도 때릴 수 있어.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의 방향성은 관세 정책을 먼저 쭉 하고 네. 또 내로는 진보적으로 위협을 한 다음에 때리기도 하지만 위협도 한 다음에 그것을 통화해서 통화 조정까지 나아가는 방식으로 하려는 것이 목표고 제 생각에는 향후 트럼프는 모든 목표를 트럼프는 2년 안에 맞추려고 하는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 전에. 그렇죠. 중간 선거 이후에 잘못하면 레임덕 올 수 있거든요. 네. 그 전에 모든 걸 맞추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2년 안에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상호 관세를 만약에 하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그리고 뭐 순서로는 그냥 바로 시작부터 때려 맞게 되는 건가요? 알 수 없죠.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예, 예. 내용은 얘기 안 해주고 있잖아요. 예. 사실은 당장 갑자기 뜬금없이 비행기에서 슈퍼볼 보러 가면서 철강 알루미늄 관세 꽝 때리고, 네. 그렇죠? 저희 그냥 개인적으로 음모론이 하지만 느낌이 이게 이렇게 때려놓고 이번 주말교회 니폰 스틸이 US 스틸에 투자하게 만들고 네. 일본은 빼주고 뭐 이런 모습 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사실 그 용도로 앞에 약간 밑장 깐 거 아니야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
어쨌거나 상호관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처음에 보편관세를 처음부터 하면은 워낙 반발도 심하고 네. 보복관세 맞으면 자기네들 힘이 빠지니까 상호관세 카드를 중간 브릿지로 갖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면 미국의 이게 한 100년 만에 나오는 건데 네. 이게 뭐냐면 네가 10% 때리면 나도 10% 때려 뭐 이거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로이터에서 WTO 자료 갖고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 생각보다 수입 관세율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예. 지금 이게 미국의 교역 대상국 왼쪽부터 오른쪽이 순서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순서. 네. 그런데 보시면 가장 높은 게 수입 관세율이 높은 게 인도가 제일 높아요. 한 12% 되고 두 번째 우리나라 한 8.4%. 그렇게 돼요? 세 번째로 높은 게 지금 브라질이 한 6.7%. 이 정도 순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통 근데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의 유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율 어느 정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쌀 같은 것도 사실은 그것 뭐 때문에- 높이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평균 올라갔나 보다. 그런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협상할 때는 말하기 좋잖아요. 너희 관세 수입 관세율 높네. 우리 평균적으로 좀 높여보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당연히 현재 혹시 평균 관세율보다 자기네들이 더 높으면 가만히 있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높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보면은 순서를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미국이 보고 있는데 당연히 미국은 다 무역 적자를 보고 있죠. 네. 말씀드린 대로 달러 파워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인 건데 한국이 한 7위에서 8위 정도 우리가 무역 흑자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가장 넘버원은 중국이고 그다음 멕시코, 유럽연합, 베트남, 대만, 일본, 한국 이 순이거든요. 네.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순서대로 지금 때려 나갈 가능성이 높고 상하관세를 포함해서 상하관세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지고 나면 보편관세로 뭐 10%, 20% 점진적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놔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우리나라가 어쨌든 좀 평균적으로 높은 편인 건 맞으니까 아마 미국이 요 정도 때릴 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 정도는 하고 있어야. 뭐 안 되면 다른 걸로 뭐 소위 무역적인 뭐 교역적인 그런 방위비나 뭐 이런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잘 우리가 겪었지만 돈 되는 것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돈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그 전보다는 훨씬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이 있다. 자기가 쓰고 싶은 돈의 규모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느 나라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지 이런 게 없는 거죠. 지금은 미국에서 써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얼마나 가장 효율적으로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고민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것이 스티브 미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그 관세를 너무 많이 때리면 결국은 그 물건을 못 사게 되잖아요. 너무 비싸지니까. 그럼 그 자체가 전 세계적인 교역을 떨어뜨려서 이게 그 떨어뜨려서 성장 자체가 힘들고 그러니까 교역이 떨어진다는 건 관세를 그만큼 못 걷는다는 거다 보니까 현실 가능성이 좀 낮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말하는 것만큼 하지 못할 거다라고 그러니까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저도 거의 동의하고요. 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그 소위 주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정책이 정반대의 효과를 얻을 거다라는 것은 거의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트럼프인데 문제는 트럼프가 그걸 정말로 믿고 그렇게 하면 이 정책 아무것도 못 쓰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그래서 아까 스티브 미라는 사람이 그새 이론적 배경 여기저기에서 일종의 좀 약간 짜집기에 가까운 그 자료를 보면 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갖고 와서 이런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할 거예요.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결과는 차치하고 시도는 할 거란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 모든 걸 합쳐갖고 그쵸. 아예 안 하면 좋은데 할 거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무엇을 할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니까요. 네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미국의 달러가 얼마나 계속해서 강세냐가 이제 핵심 문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요 달러를 어떻게 할 건지는 거기에 좀 그림이 좀 그려진 게 있나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관세로 일단 표현했지만 조지고 네. 다른 나라를 다 조지고 전문 용어죠. 전문.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일단은 강달러는 그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비두고 예. 대신에 이후로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힘들어지면 네. 우리 협상에 들어오게 만들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너희들 보이진 않지만 너희들 대신 우리가 세계 경찰 국가로 다 지켜주고 있잖아. 네. 어? 우리가 이 소위 국방 서비스 우리가 대신 해주고 있잖아요. 네. 우리 서비스 받으려면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통화를 강제로 좀 내려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박인희 측은 경제가 아니라 국방을 통해서 소위 방위 우산을 통해서 그 소위 박인희 칩을 쓰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 요 8번에 요 글에 여기 안에 이제 그 나머지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상호 관세로 시작해서 보편 관세로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최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까지 가는 게 그 안에 네. 주요 골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복 관세 받으면은 이 상당히 약해지니까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안보 우산하고 관세 협상을 패키지로 연계해서 너희 우리 관세 이거 보복 안 하면서 우리 관세 받아야만 우리 안보 우산 씌워줄 거야 이렇게 갈 거고 징벌적 관세 통해서 통화 조정 협상에 들어오게 만든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들어와서 말 들으면 관세를 인하해 주는 상으로 관세 인하를 해주는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저는 깜짝 놀랐는데 아이디어가 뭐냐면 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이나 뭐 이런 데가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을 꽤 들고 있잖아요. 근데 네. 좀 짧게 들고 있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언제든 바꿔서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거를 100년짜리 채권을 찍어서 대신에 양은 좀 줄이고 네. 그러니까 일부 좀 팔게 하는 겁니다. 달러를 갖고 있는 건 팔게 하되 그거를 100년짜리 채권으로 찍어서 오래 들게 한다. 이런 게 하나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자기네들이 혹시 달러 유동성이 떨어질 거는 우리 이미 한번 해봤잖아. 소위 수랍 라인 열어주는 겁니다. 그만큼 담보를 잡아서 네. 우리가 언제든 달러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런 식의 그 다자간 협상 안에 안 들어오면 일반적 통화 조정 뭐냐면 중앙은행의 준비금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자 지급해야 되잖아요. 달러 채권 갖고 있으면은 반년에 한 번씩 이자 주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 아예 미리 원천 징수해서 떼서 준다. 그래서 이게 뭐 일수도 아니고 무슨 이자를 먼저 완전 진짜 그러니까 아니 우리 명동시장에서 배우셨나? 네. 그러니까 거의 일진 짱 같은 뭐 그런 아이 이거 보고서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아, 이게. 이게 나와 있다고요? 예. 이런 보고서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시장 변동성 대비한 외환 안정기금 지금 규모가 작은데 네. 뜬금없이 이 나라가 지금 소버린 펀드 만든다고 서명했잖아요. 네, 국부펀드. 네. 국부펀드 얘기하고 지금 루머는 금 갖고 있는 보유 지금 재무부가 그러니까 미국에 갖고 있는 소위 리저브로 갖고 있는 금을 재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35달러로 1974년도에 네. 고정돼 있거든요. 네. 이거를 재평가하면 한 8천억 달러 생기거든요. 그거 베이스로 역으로 다른 나라 외화를 사주면은 달러가 약해질 거지 않습니까? 달러를 팔아서 다른 나라 걸 사면 네. 이런 식으로도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나름대로 촘촘하게 계획을 다 하고 있다. 물론 이제 뭐 마이크 타이슨처럼 그 계획을 다 갖고 있는데 한 방 맞으면 그 한 방은 시장의 위협이나 또 내지는 경제의 그런 급락일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나름대로의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단순히 위험용으로 금방 지나갈 거야라고 마음을 놓으면 안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세가 이렇게 갈 거에 대한 대비도 나름의 시나리오를 좀 쓰고 준비를 좀 해야 되겠군요. 우리 맞습니다. 투자자들도. 그래서 네. 그것이 4월 이후로는 좀 더 본격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장엔 당연히 좀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포함해서 전 세계 안 좋죠, 사실은. 이거 자체. 전 세계 안 좋은데 미국 하나 살리겠다고 저러고 있다는 거죠. 미국 예외주의, 미국 우선주의. 이게 소위 이제 이웃 거지화라고 하죠. 근린 궁핍화. 그 정책입니다, 이게. 네네네. 예, 주변 예, 다 예. 거지를 만들고 자기 혼자 잘 살겠다. 이게 1940년대에 있었던 네.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네. 예.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올해는 아마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문제는 큰 고통을 겪고 그것이 조정이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게 레임덕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레임덕이 왔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시기쯤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그러니까요. 네. 해보실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숨을 이렇게 들이키시는 거 보니까 뭐 할 말씀이 혹시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건 이제 투자자 보호 차원의 그냥 딱 하나 광고는 아니고 네. 보호 차원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지금 디멘전 투자문 이름으로 네. 텔레그램에서 네. 네.
그 금 투자한다라고 자금을 모으는 일들이 벌어지고 아, 있더라고요. 사기꾼입니까? 그렇죠. 유사사 투자 수신핵인데 심지어는 사칭이죠. 네. 아, 그렇죠. 사칭을 해서 실제로 저는 그 사람하고 그 텔레그램에서 대화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한테 자기가 디벤처 투자하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아. 절대 속지 마셔라. 아. 저희는 그런 자금 텔레그램 통해서 절대 모으지 않는다. 네, 예, 네. 저희 이름으로 뭔가 돈을 모은다. 특히 텔레그램에서 뭘 모은다. 절대 아니다라는 걸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 사칭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송재경 대표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